네, 안녕하세요. 투잡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이렇게 보다가 좀 공감되는 내용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이 무려 한 40만인가 된다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넓게 봤을 때 2030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청년들이 쉬고 있냐, 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결과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을 가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이제 공채를 뽑지 않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아요. 그나마 일단 경력직도 자르고, 혹은 경력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완전히 신입을 뽑아서 내가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기업 그 신입사원 초봉이 막 5천만 원 이런데, 중소기업은 그거의 절반 정도? 이 절반이라는 것도 참 웃긴 게, 제가 8년 전에 받았던 월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옆에 있던 부서에서 받았던 친구가 딱 2,400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8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8년 전도 아니에요. 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도 2,400이 초봉이었는데 지금도 높아진 게 그나마 2,600.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은 5천만 원 막 이러니까 그 격차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냥 공부나 하자 이러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한물 같지만 또 이제 공무원 쪽하고 고시, 그리고 고시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공부를 계속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문제가 이게 내가 언제 합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이제 점수 맞기가 쉽지도 않고, 이걸 계속 공부만 한다고 이게 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더 문제는 공무원에 딱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해도 회사가 아닌 거예요. 공무원이면 워라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워라밸은 무슨 뭐 눈 오면은 눈 와서 나가야 되고, 뭐 마을에 무슨 축제 있으면 거기 나가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또 그 민원 처리하면 밤새야 되고, 혹은 뭐 늦게까지 당직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이 단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함 하나 파면은 그 명함 하나 판다는 이유 아래 여러분이 거쳐야 될 단계가 한 4-5개 단계 정도 돼요. 명함이 뭐 글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맑은 고딕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탕체로 바꿨다 이러면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뭐 엄청 혼나요. 이게 공무원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 분들이 이런 이제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물론 그 사회에서 적응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표정 보면 알 거예요.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들이 취업하고 나서도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 공무원 세계까지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도 나 집 한 채 못 사는 상황인데 내가 뭘 일을 해서 돈을 버나, 약간 이런 이제 그 우울증, 좌절감에 이제 빠지는 케이스가 좀 많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남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사회가 또 그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염증 같은 그 고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잔뜩 쌓여있다 보니 청년들이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진입이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 그 서울에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 물가가 비싸고 거기다 월세가 비싸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다 놓이면은,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답이 없다.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냥 집에서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가 아니고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취업은 가능한데 내가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고, 그 일자리에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봐야 결국에는 나 집 한 채도 못 사는 낙오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우울감의 그런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이제 그런 수렁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게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희망을 잃어버린 것만큼 그 절망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서 생각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은 반드시 있는 법이고, 그리고 대기업에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야, 너 참 꼰대다, 약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야, 네가 그거 해봤어?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일자리를 경험해보고 많은 일을 경험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건 항상 앞길을 모르는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면, 혹은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일단 그러면 저는 기술 자격증을 어떻게든 취득을 할 것 같아요. 뭐라도 일단 하다못해 일단 지게차로도 한번 따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건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일 배운 카드를 일단 지게차라도 따서 거기 가서 일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는 거하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 생활비를 벌어서 저축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하면 1년이면 1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다녀서 3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보다 더 나은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공무원 세계가 아닌 이상 평생 그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갔어요. 지금은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새로운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혹은 내가 하고 있던 일보다 좀 더 나은 단계로 내가 가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 저는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을 하려면 놀고 있으면 저축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자본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받든지, 이자 못 받아도 일단은 저축이라도 해놓고 내가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저축한 돈으로 뭔가 배우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물론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았던 게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그런 이제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월급은 아니고 용돈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혹은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방에 내려가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대신 조건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네. 하지만 힘든 만큼 벌어들인 돈은요 쉽게 쓰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고 내가 몸을 사용해서 돈을 어떻게든 좀 열심히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헛되이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그 돈을 아끼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이 모여가지고 내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찌됐건 뭐 지방이라도 내려가서 농사일이라도 일단 해보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지방에는요 지금 한국인들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말이 통하니까 잘 대해주기보다는 안 대해주는 경우도 있고, 좀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잘 찾아보면 또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냐, 즉 동남아나 네팔 뭐 이쪽에서 오는 그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해요. 대학교 다니다가 그쪽 와서 뭐 시간 있을 때 와가지고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비자를 받아서 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촌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굴러가질 않아요.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 몸이 건강하다면 안 되면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거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제 2의 기회를 준비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1시간이라도 매일 1시간이라도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돼요. 물론 이런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 생활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좌절, 절망감 이런 거는 그냥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더 심각해져요. 골방에 혼자 이렇게 갇혀갖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나 혼자 이렇게 독서실도 사실 이렇게 책상 한 켠에서 내가 혼자 공부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하다 보면 계속 우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내가 계속 파고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을 하면 뭐라도 내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를 또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실 아마도 뭐 조직사회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도 분명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조직이 생각보다 좀 갑을 관계가 강하고 상사와의 관계 좋지 않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회사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일자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그냥 노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진짜 영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이거 갑자기 심한데 라고 하는 회사들은 정말 손에 꼽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는 저도 나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 그래도 평균 정도로 그냥 내가 버틸 만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일자리들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청년분들이나 혹은 지금 내가 집에서 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좀 그렇게 조금씩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어나저나 나는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일단 택배 알바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하차 알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도 이거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야 내가 이걸 해봤을 때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4시간 하고 도망을 쳤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내가 이거보다는 나은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나은 일자리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은 절망감보다는 이거보다 나은 일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